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미국 오늘 정치판 현실이었어요. 이제 그 동성 결혼, 미국 정치인들 중에서 동성 결혼을 대놓고 지지했던 그런 그 지도부층에서 대놓고 지지한 사람은 아마 조 바이든이 최초일 겁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그 2000 그 오바마 정부 두 번째 임기 때 그때 이제 바이든이 먼저 동성 결혼 찬성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오바마도 하는 수 없이 이렇게 그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코스프레예요. 하는 수 없이는. 처음부터 오바마는 그걸 원했던 거고, 하지만 대선 캠페인 때는 사실상 거짓말한 거죠. 난 반대한다 동성 결혼. 속내는 언젠간 이걸 미국의 법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죠, 오바마가.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인터뷰에서 오바마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동성결혼 합법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합법화 됐죠. 그래서 뭐 보수 진영의 앤서니 케네디가 동성결혼 사실상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저는 진짜 보수 진영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배신 잘 때리고 결집 못하고, 예? 뭐 트럼프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그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그 안에서 밋 롬니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헛소리하고 앉아 있고. 어쨌든 국무장관 바이든이 임명한 국무장관 앤토니 블링컨이 이제 그 미 대사관들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 저렇게 그 레인보우 무지개 깃발 날리겠다고 합니다. 이 레인보우 무지개 깃발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동성애 뿐만 아니라, 예? 성전환자들 그런 인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인권이 아니라 그런 그 결혼 합법화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거예요. 동성 결혼 반대하는 국가들한테도 이거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LGBT activists are cheering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s announcement that he will reverse an order from President Donald Trump and put up pride flags at U.S. embassi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대사관에 이 무지개 다 꽂겠다는 거예요. 동성결혼 반대하는 그런 국가들한테도 이걸 꽂을지 의문인데 아마 그렇게 하겠죠. 예, 미국이 세니까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저는 이게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고 봐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 미국을 좀 비판 많이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갑자기 성전환 이슈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처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기억이 나요. LA 타임스, 뉴욕 타임스가 지난 2, 3년간 매일 1면 아니면 2, 3면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 뉴욕 타워포 CNN이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걸 normalize, 정상화시키고. 예. 저는 그래요. 분명히 성전환자들 인권 보호 받아야 되고 동성애자들 인권 보호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성 결혼 이런 식으로 그 주민들은 반대하는데 판사들 몇 명만 이렇게 오케이 해가지고 통과한다 합법으로 미국의 문화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봐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봅니다. 저는 예상했어요. 앞으로 많이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 미국이. 예. 안타깝고 좀 정의파들이 더 셀 줄 알았는데, 예. 그리고 사실 작년에 트럼프가 이렇게 경합주들이 우편 투표 막 쏟아낼 때 그때 이제 가만히 있는 거 보고 뭔가 있겠지 했는데 뭔가 없었어요. 예. 그때 바로 소송을 제가 볼 때는 벌였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이미 늦었지만 제동을 걸었어야죠. 우편 투표 하지 못하게. 우편 투표만 어느 정도 제약을 했으면 트럼프가 이겼을 거라고 보고, 뭐 물론 부정선거 이렇게까지 대놓고 할 거면은 어떻게 막을 길은 없었겠죠. 미국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큰일이에요. 미국이 진짜 큰일이에요. 큰일. 예. 자, 성전환 이슈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다시 오바마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제 다시 더 세게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가 아주 그 전에 없이 더 세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신교를 상대로 한 탄압이 제가 볼 땐 본격화가 될 것 같아요. 예.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그룹 트위터에서 이렇게 징계 내렸다고 그러죠. 사용 못하게. 왜? 왜냐하면 이 사람 보건부 장관이 여자잖아요. 그 르빈 박사. 이 사람이 원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까지 있어요. 둘. 그런데 성전환자예요. 여자로 2013년
2013년에 성전환을 했습니다. 2011년에 이혼을 하고요. 그러니까 성전환자들을 자꾸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예상하건대 엔터테인먼트랑 스포츠 이렇게 미국 모든 부문에 있어서 성전환자들이 앞으로 활개치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본격화할 거예요. 딥스테이트 진영에서. 그래서 지금 벌써 스포츠 쪽에 이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해서 여자 팀에 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그게 합법화가 됐잖아요. 미국에서. 예?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그걸 요구를 하겠죠. 미국이. 뭐 동성 결혼도 이렇게 좀 푸시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크리스찬 그룹 그 트윗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성별은 사실 그 태어났을 때 남자였다 이 표현을 했다고 그 트위터가 징계 내린 거예요. 예. 딱 봐도 남자 아니에요? 누가 이 사람을 여자로 봅니까? 예? 근데 이제는 성전환자들 존중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성 결혼 이슈는 이미 그 딥스테이트가 이겼고, 그쵸? 이미 저희 합법화가 됐고, 이제 성전환자들의 인권 옹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인권 옹호가 아니라 이제 그 푸시하는 거죠. 이 어젠다를. 이거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금 사실 백악관, 공화당, 연방, 상하원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각 주의회랑 주지사는 공화당이 더 많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약에 트럼프가 어떤 뾰족한 수가 없다면 작년에 우편 투표 딥스테이트 진영하고 거기서 이렇게 푸시했을 때 그거부터 시비를 걸었어야 돼요. 바로. 이제 와서 뒤늦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다면 말이죠. 자, 이제 팍스 뉴스까지 없애자 이런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CNN이 특히 CNN에서는 계속 팍스뉴스 없애야 된다. 얘네들 백인 우월주의자다. 무조건 얘네들 카드가 백인 우월주의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은 잘 안 하고 꼭 다른 그런 용어를 씁니다. 팍스뉴스 시청자들이 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인가요? 완전히 헛소리예요. 예? 크리스찬이 많이 보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크리스찬들이 다 백인 우월주의자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장난질을 해요. 급진 좌파 진영. 캔슬 컬처 그렇게 내세우고 만약에 팍스뉴스까지 없어지면은 이제 컴캐스트 이런 데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CNN하고 뉴욕타임스가. 팍스뉴스까지 없어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새롭게 보수 이코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얘네들은 어차피 급진 좌파도 아니에요. 좌파도 아니고 중도 좌파도 아니고 급진 좌파 어젠다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걸 정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께서 느끼실 겁니다. 한국 한인 언론에 번역돼 나오는 그런 언론 내러티브를 보면은 마치 이게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성전환자들 자꾸 얘기하고 성전환자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인권 존중하되 이걸 정상화시키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혐오한다고 얘기를 해요. 혐오주의자. 자, 루 다우스 몇 안 되는 그런 정의파 저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에요. 팍스뉴스 비즈니스 진행자. 공화당원 중에 그 트럼프 싫어하는 공화당원들. 그리고 특히 트럼프로부터 지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배신 때린 그런 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트럼프를 질투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요. 공화당원들 거의 다 트럼프 질투해요. 어마어마하게. 질투식이 심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저는 이제 의원들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싫어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질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시기를 많이 해요. 트럼프가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잖아요. 사실 인기가 많잖아요.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마치 인기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미국 정치인 역사상 트럼프만큼 인기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랠리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유세. 근데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워낙 극악무도하니까 거꾸로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다는 듯이 그런 내러티브를 가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에도 트럼프가 사실상 표를 더 많이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아웃사이더였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논객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죠. 어떻게 이렇게 미국 최고 선출직 자리에 갈 수 있느냐. 아직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그렇게. 누가 트럼프만큼 이렇게 어필할 수 있겠습니까? 매력 있고,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고, 화술 뛰어나고, tweet도 재밌게 하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그 능력이 특출나잖아요, 트럼프가. TV 업계에서도 넘버원 자리 장악했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도 장악했고. 이런 인물이 별로 없어요. 손대는 것마다 성공했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한 번에. 그래서 저는 트럼프도 이렇게 컴백을 굉장히 세게 할 거라고 봅니다. 보통